오늘은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인터넷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들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웹 크롤링이에요. 그래서 먼저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매뉴얼에 들어오셔서 지식강좌 6강에 보시면 구글 시트 파일 다운로드가 있고요. 노션 도서관 페이지 복제하기가 있거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나오는 구글 시트가 있어요. 이런 구글 시트가 나오는데요. 구글 시트를 파일, 사본 만들기 해서 본인의 그 구글 계정에다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름을 여기서 사본 만들기를 누르면 북인포의 사본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본을 지우고 북인포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없으면 수업이 안 돼요. 자, 구글 시트 다운로드 그 북인포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이름을 가지고 찾기 때문에 북인포로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노션 도서관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도서관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복제라고 있습니다. 복제를 누르셔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개인 페이지에 여기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가 복제가 됩니다. 특별히 여기 도서관에는 북인포 메이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와 그리고 북인포 제피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준비가 되어야만 오늘 수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지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도서는 기본적으로 다 데이터베이스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저자가 있고요. 출판사, 발행일, 책 정보, 그리고 ISBN, 그리고 그 내용들, 그 책의 목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원래 모든 항목들이. 그 데이터베이스는 내용이라고 하는 컬럼의 제목이 있고요. 이곳에 값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책을 한 권을 일단 한번 살펴보죠. 저희가 이런 홈페이지를, 이런 사이트들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으냐면, 야, 내용 좋네, 디자인 예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위에 타이틀은 거의 변함이 없을 거예요. 검색창에 있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에서 이 부분에 제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책 그림이 들어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모양들이 좀 보이시죠? 여기에서 또 이런 중간에 다른 책들 소개가 있고 품목 정보 해가지고 발행일, 판형 이런 거, 책 소개, 모든 페이지가 이 웹사이트에서는 예스24에서는 다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다른 것을 눌러봐도 여기에 그림이 있고 여기에 제목이 있고 여기에 가격이 있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들을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람이 다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리를 만들어 놔요. 여기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은 여기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자라고 하는 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이 저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판사는 여기다. 그러니까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전체가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똑같은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지고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여기 저자, 저는 이거를 저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컬럼명, 컬럼 제목은 저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어로 했겠죠. author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것은 제목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페이지에서 그 특정 위치에 있는 어떤 정보를 내가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롤링이에요. 다른 예를 든다면 네이버에서 뉴스에 들어가서 정치면을 보면 헤드라인 하나, 둘, 셋, 넷, 5개는 항상 그 자리에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맨 첫 줄에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간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으면 저희는 얘네들의 그 표제, 이 컬럼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값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뽑아오면 내가 손쉽게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클리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롤링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정형화가 돼 있어야 돼요. 정형화가 안 돼 있는 거는 저희가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가? 우리가 보통 자료를 가져오는 어떤 홈페이지나 다른 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가장 간단한 거 있죠. 가장 간단한 거. 카피 앤 페이스트. 예를 들어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카피해가지고 가져오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원하는 그 내용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붙여놓으면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책 속에나 이런 부분들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데에는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한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캡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면 제가 여기다가 고 풀페이지라고 해서 크롬 익스텐션,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링크를 걸어놨어요. 이런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고 풀페이지, 여기 이 링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전체 길다란 페이지, 이런 페이지가 있을 때 이게 프린트 해가지고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고 풀페이지를 누르시면 얘가 야금야금 이렇게 먹고서 자동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PDF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PNG로 저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디자인이 흐트러짐 없이 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데에는 고풀 페이지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전체는 갖고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보기 쉬운 한 페이지 A4 사이즈 PDF로 만들려면 이게 커링이 되는 거예요? PDF로 눌러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죠. 예, 한 페이지씩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네요. PDF로 하면 이렇게 페이지 레러 사이즈로 분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PNG로 하면 이것이 전체가 통째로 한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자, 그렇게 캡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런 캡처가 전체 내용들을 흐트럼 없이 가져올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웹 클리퍼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웹 클리퍼는 노션 웹 클리퍼도 있고 에버노트 사용하시는 분은 에버노트 웹 클리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파리나 크롬이나 이런 데서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구글 확장 프로그램 여기 가셔가지고 웹 클리퍼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에버노트나 이 노션 웹 클리퍼가 쓰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노션을 쓰고 있으니까 노션 웹 클리퍼를 사용을 하시면 노션 웹 클리퍼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아까 북인포랑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네. 그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서, 책, 정보를 가져오는데 이 웹클리퍼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역시나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얘네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제목 외에는 내가 여기서 다 찾아서 다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RSS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RSS 피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지원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뉴스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 이것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구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내 어떤 웹사이트에 그 지정해 놓은 곳에 RSS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홈페이지에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놓으면 그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단점은 구독을 해서 다른 사람이 새로운 글을 쓰면 그것을 내가 받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다. 여기 써놨으니까 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완벽한 방법, 가장 캡처하는데 완벽한 방법은 API를 사용하는 거예요. 구글에서도 북 API라고 하는 구글 북스 API라고 하는 그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알라딘에서도 AP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API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타이틀을 뭘로 해놨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주소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정보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폼으로 만들어 써라 라고 제공을 해주는 것이 API예요. API가 있으면 그 정보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편집해가지고 재배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그 챗 GPT에서 API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져다가 내가 챗 GPT를 바탕으로 한 모바일 앱을 만든다.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API를 가져다 쓰면 그 챗 GPT에 들어가지 않고도 내 모바일 폰에서 그 검색을 해가지고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API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API를 다룰 줄 못해요. 좀 코딩 실력이 필요하거든요. 코딩을 좀 할 줄 알아야 API를 다룰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물론 좀 공부하면 그나마 좀 쉽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플로터 반응형 웹 구축하기 여기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구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API를 활용해서 다른 데서 자료를 가져다가 내 웹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웹 크롤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롬 웹 브라우저가 필요해요. 여러 브라우저들이 있지만 크롬 웹 브라우저가 개발자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편집기 메모장을 옆에다 이렇게 켜놓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편집할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료를 정리할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되고요. 메모장이라는 건 그 노트패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노트패드.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것이 뭐냐면 HTML을 이해하는 거예요. HTML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HTML은 아주 오래됐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사용됐던 언어예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이퍼텍스트 첫 번째.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링크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우스를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여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바뀌잖아요. 네. 손으로 바뀌어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하이퍼텍스트예요. 그리고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제목 1, 제목 2, 글머리 기호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크업 랭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 마크업으로 해가지고 이 제목이랑 그림이랑 뭐 글머리랑 번호랑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면서 클릭을 하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언어가 HTML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터넷이랑 같이 그 출범을 했고 지금까지 되게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진화를 하면서 점점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 나가고 있고 다른 기능들을 많이 포함을 해서 새로운 지금은 이제 웹 3.0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제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중에서 이 HTML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HTML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뭔가가 시작이 되었다면 얘를 닫아줘야 돼요. 닫아주는 것은 슬래시 HTML로 닫아줘요. 자, 그리고 이것은 그 트리 구조로 해가지고 HTML 안에 헤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body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요. footer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헤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엇갈리게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헤더가 시작을 했으면, body가 시작을 했으면 body가 끝나야 헤더도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되게 혼동이 될 수는 없다. 예, 헤더 다음에 또 헤드로 끝나고 바디는 바디로 끝나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요 밑으로 이제 계속해서 단계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HTML 안에 헤더가 있고, 그리고 바디가 있는데 헤더와 바디는 이 동급이에요. 푸터랑.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HTML 헤더 부분, 바디 부분, 푸터 부분. 그래서 바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은 다 바디예요. 얘는 다 바디고, 그리고 헤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타이틀,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위에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요런 타이틀, 이런 것들은 헤더 영역의 설정에 들어가 있어요. 뭐 폰트는 어떤 걸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인코딩이라 그래서 언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에 그 정보 ES24라고 하면 뭐 도서 그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뭐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시트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굵은 글씨가 있고 파란색 글씨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스타일이라 그러는데, 그런 스타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헤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본문은 우리 실제 보는 내용이고, 그리고 푸터 내용은 저작권이라든가 뭐 이런 이 연락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써져 있는 부분이 푸터예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포함해요. 이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바디 안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 div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div가 시작이 되었으면 여기서 모든 이 안의 내용이 다 끝나면 여기서 이제 div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div가 시작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div가 시작됐다 그러면 다른 것이 계속 시작이 되고 마무리되고 이렇게 전체가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 이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그 태그들을 여기다 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네 가지 HTML 언어는 구조를 잡아요. 어디에다 배치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골격 폼을 잡는 것이 HTML이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끌어와서 HTML이 자리를 잡고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CSS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거예요.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굵은 글씨, 파란색, 쬐끄만 글씨, 큰 글씨, 이런 것들이 CSS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면 버튼을 누르면 다른 데로 뭐 어떤 작동을 하는 것들 있죠? 여기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예요.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있고, 그것을 끌어다가 HTML에다 자리를 배치하고 CSS로 꾸미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액션을 주는 그런 것이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알아둬야 될 태그들 몇 가지만 제가 여기다 해놨어요. 첫 번째, div라고 하는 거 가장 많이 써요. div는 뭐냐면 그냥 자리를 만드는,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을 그냥 div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들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테이블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문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집어넣는 하나의 컨테이너인데 그 컨테이너를 div라고 써요, 주로. 그런데 이 div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층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 쉽게 얘기해서 헤더, 바디, 푸터가 가장 대표적인 세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디 안에 컨테이너들을 다 div로 만들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리고 이 div 안에다 또 div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집어넣거나 그 div 안에다가 또 다른 문장을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어쨌든 이 div가 그냥 컨테이너다 생각하면 되시고, 이 꺽쇠 안에는 이런 걸 이제 태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꺽쇠 안에는 이 div라고 하는 HTML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스타일. 그런 것들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div 스타일은 폰트 사이즈는 12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은 스타일이에요. CSS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스타일을 스팬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두 개를 크게 구분을 해놨는데 뭐냐면, 그 div는 컨테이너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div를 쓰면 무조건 얘가 갈려요. 다른 거랑. div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도 컨테이너고 얘도 컨테이너예요. 둘 다 컨테이너인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지식 나눔을 이 div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무조건 위랑 아래랑 구별돼서 얘가 한 행을 그냥 차지를 해요. 그런데 스팬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iv랑 이 스팬이랑 두 개를 쓰는데, div는 큰 컨테이너다. 전체를 다 아우른다. 스팬은 그 안에서 간단하게 한두 글자,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함께 산 책, 여기 함께 산 책만 파란색이잖아요.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스팬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될 때는 그 div를 쓰는데, 여기 같이 이렇게 한 줄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div를 쓰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스팬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H1, H2, H3에서 H6까지. 이것은 글자의 그 제목의 순서예요. 그래서 H1이 가장 큰 제목, 그리고 갈수록 이제 작은 제목. 자, 그리고 P라고 하는 것은 문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문장 단락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BR은 줄 바꾸는 거, 그리고 B랑 스트롱은 글자를 지나게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태그가 좌우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웹 크롤링에서 가장 좋아하게 될 것이 뭐냐면 이 아이디예요. 아이디는 고유한 식별자예요. 고유한 식별자. 아이디는 그 전체 페이지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랜드마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어디 맨하탄을 가는데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은 뭐 파크 에비뉴 몇 번지 이렇게 하면 좀 어렵지만, 거기에 한국 영사관,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딱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랜드마크라서 이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타이틀, 추가 정보, 툴팁 뭐 이런 것들 쓸 때, 그럼 클래스는 그 CSS에서 클래스로, 예를 들어서 제목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런 내용을 쭉 쓴 다음에 얘는 제목 그러면 얘네들이 그 스타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미리 지정해 놓은 스타일 클래스 정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은 모양 바꾸는, 꾸미는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장과 문단에 관련된 설정이고요. 링크와 관련된 거, A로 시작하는 거는 링크예요. 그래서 태그에 A라고 돼 있으면 어디로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 REF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으로 가는지, 그 링크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URL이. 자, 표와 관련돼서 표는 항상 테이블로 시작해요. 그리고 테이블에 표제가 있죠. 그 첫 번째 행, 그것을 TH라 그래요. 그런데 자주 쓰진 않아요, TH는. 그런데 T바디는 되게 많이 써요. 첫 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줄을 그 테이블 바디로 엮을 때 T바디를 쓰고요. 그 한 행을 TR이라고 써요. 그리고 한 칸을, 셀을 TD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 안에 T바디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TR이 있는데
TR 안에 TD가 들어가요. TD는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TR은 이렇게 세로로 가는 거고 TD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옆으로. 셀 바이 셀로. 자, 테이블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테이블 전체, 그다음 T바디, TR 한 줄, 두 번째 줄.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따 나오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IMG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미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IMG의 SRC라고 하면 그 이미지의 링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UL로 시작하는 것이 있고 OL로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UL로 시작을 하면 순서가 없는 이런 그 글머리 기호, 그 다음에 OL로 시작하는 것은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그것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태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태그를 보면 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하는 거에서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크롤링을 좀 하려면 굉장히 낯설어요. 네, 굉장히 낯선데 그런데 어렵진 않아요. 원리만 좀 아시고 요게 지금 제가 보니까 크롤링을 하는 태그는 이거 말고도 무수하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크롤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요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크롤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데이터에 패스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 구조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크롤링을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다 크롬 한번 켜보세요. 참고로 아이패드에서는 안 됩니다. 크롬을 키시고 키보드에 F12 버튼이 있어요. F12를 누르시면 이런 게 옆에 떠요. 이게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코딩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절대적으로 많이 써요. 이거를 안 쓰면 코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자, 여기도 보니까 제일 먼저 HTML 시작했죠. 헤드 있죠. 바디 있죠. 맨 끝에 가보면 바디 끝나고 HTML 끝나요. 자,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방금 전에 이 화면 좀 파닥거리는 거 보셨나요? 마우스를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가면 거기에서 지금 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세모가 있잖아요. 세모를 이게 닫아 있는 상태고 이게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계속 열어서 들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스크립트 나와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이런 자바스크립트는 저희가 웹크롤링 하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div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리고 id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이 id가 되게 반가운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지금 이 좋은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놔요. 이렇게 주석을 달아놔야 자기가 뭐를 수정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div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컨테이너들을 계속 쌓아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니, 이 많은 거를 사람들이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이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니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개발자,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 노가다 직업입니다. 3D 거기에 해당이 근데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블락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서 카피 페이스트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의 틀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야지 거기다 이제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는 처음에 이거를 하나를 디자인을 했어요. 참고로 예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랑 다음이 한국의 포털의 가장 대표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참고를 해요, 개발자들이. 자기가 다 코드를 다 짜기 힘드니까. 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다음 거를 가져다가 카피를 해서 네이버의 어느 부분을 만들고 네이버 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실수로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 주석까지도 이렇게 같이 가져가가지고 그대로 달아놔서 어떤 경우 다른 회사의 그 이름이 그 회사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 개발자 도구에 왼쪽 위에 보면 여기 화살표 같이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클릭을 한 번만 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왼쪽 화면으로 가져다 대시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그 구조상의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스. 자, 그래서 여기 제목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하면
제목이 이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H2 그러니까 제목인데 두 번째로 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크기가 두 번째로 큰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는 GD 네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써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써져 있는 이 부분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나오는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카피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브 메뉴 중에 카피 엑스패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엑스패스, 카피 엑스패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메모장이 필요한 거예요.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하신 하이라이트 게 카네기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로는 옆에 게 됐네 나는. 자, 이거를 우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카피 중간에 그 다음에 카피에 카피 패스, 엑스 패스. 이게 이 전체 구조상에서 이 제목의 위치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 이게 전체에서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ID가 있는데 여기 이 S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처럼 어떤 태그인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ID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이 레이블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ID라고 하는 것은 고유 값이라 그랬잖아요. 이 전체 페이지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어딘가에 Y 디테일 탑 랩이라고 하는 그 이름표가 달린 뭔가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 슬래시 밑에 하위에 div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요. 그런데 그 div들 중에 두 번째 거 그리고 그 두 번째 거 밑에 또 div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그 밑에 또 div가 있는데 얘는 거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div가. 그리고 그 div 밑에 H2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요 위치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거꾸로 한번 찾아가 보죠. 여기 H2 있죠? H2 있는데 그 바로 위에 div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div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div는 없어요. 그 위에도 div가 없고 결국에는 뭐냐면 얘는 div가 하나밖에 없구나. 맞구나. div가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스크립트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요 위에 div가 있는데 첫 번째 div예요. 이 하위에 있는 첫 번째 div 그리고 그 위에는 div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div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가보니까 여기에 id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이것을 이 전체에서 찾는데 그러니까 이 ID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 ID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위로 갈 수는 있는데 다른 차원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ID가 있는 거 상위로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큰 빌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락펠러 센터 37층 25호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락펠러 센터 35층 25호실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려면 그 옆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락펠러 센터라고 하는 그 레이블이 붙어 있는 그 아이디가 붙어 있는 그곳에서 찾아야 되는데 몇 층, 그 중에 그 몇 블락, 거기에 몇 호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소네요 이게. 이 위치가 있는 랜드마크 안에서 이렇게 찾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파인드를 눌러가지고 카네기 인간 관계론 이렇게 치면 지금 여기에 45개가 있대요. 이게 맨 처음에 여기 타이틀에 있고 그 다음서부터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도 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구조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툴이 바로 요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누르시고 검색을 하셔서 클릭하신 다음에 얘를 카피 엑스패스 하면 그럼 이제 카피가 됐으니까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제목이다. 이렇게 일단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이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자, 데일 카네기잖아요. 그럼 또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가져다가 데일 카네기 클릭하면 그럼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클릭하셔서 카피 엑스패스 해서 이게 저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이 부분 한 거예요. 이것도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책 제목은 이거고 저자는 이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요거를 보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나씩 이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여기 저희가 링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일 카네기 여기에 보면 지금 아래에 네. 줄이 생기고 손으로 바뀌잖아요. 네. 이것은 뭐냐면 얘를 누르면 데일 카네기에 대한 거.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나는 이 데일 카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일 카네기가 링크되어 있는 그 주소가 필요하다. 데일 카네기가 있는 그 주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엑스패스를 붙여놓은 다음에 슬래시하고 @href href가 저희가 아까 링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데일 카네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지금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이 데일 카네기라는 이름을 둘러싼 태그가 있는데 그 태그는 A라고 하는 링크가 들어가 있는 태그예요.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요 주소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이름이 필요한 경우는 얘를 그냥 엑스카피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링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다가 슬래시하고 @href 이렇게 치면 여기에 있는 이 태그 안에 들어있는 요 성질들 중에 어떤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2개인가가 그렇게 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 여기 표지 그림 주소가 있어요. 얘는 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누르면 이게 나와요. 이것을 카피, 엑스카피해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이 있는 링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그 이미지에 sr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스. 이미지 소스가 뭐냐라고 해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슬래시를 누르고 누르고 src 하면 이 링크 소스가 그림의 소스 링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구해 놓은 자료들은 첫 번째 제목, 저자 이름, 출판사, 발행일, 그리고 도서 정보, 그 다음에 총 페이지 수, 그리고 ISBN 넘버가 2가지가 있어요. 옛날엔 그 10자리였는데 지금 13자리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정보를 다 뽑아왔고요. 그 다음에 책 소개 부분. 이거는 yes24에 있는 링크지 다른 데도 네. 이것처럼 똑같이 쓰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럼요. 알라딘이라고. 당연하죠. 그 구조가 다르면 달라요. 그렇게 이제 책 제목이나 저자 제목을 다른 웹사이트에서 갖고 오려면 이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찾아서 매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요.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웹 크롤링 시 주의사항에도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가끔씩 사이트들이 리뉴얼을 한번 하잖아요. 디자인을 약간 바꾸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 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어쨌든 아까 그 API를 사용하는 그 방식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지 않고 지금 어쨌든 나와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디자인이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어떤 기능 하나를 더 추가했다.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로 div를 이렇게 막 쌓아놓는다 그랬잖아요. div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 중에 div 하나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 뭔가 다른 정보를 집어넣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없다가 요것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틀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면 이것이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이 도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 랜드마크고 그 밑에 있는 거라고 하면 영향을 안 받지만 만약에 이것을 둘러싼 어떤 것이 랜드마크가 되고 아이디가 되고 거기에서 얘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div 숫자가 2가 아니라 3이다.
한 칸 밀렸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링크를 해서 우리가 보다가도 걔네들이 바뀌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안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그걸 또 가서 수정해서 또 맞춰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그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런 수작업을 하지만, 그런데 예. 이제 저희가 게으른 만큼 이 개발자들도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거든요. 그 포맷을 날이, 그대로 놔두고, 날이 계절이나 1년이나 뭐 이럴 때 한 번씩 리뉴얼을 하지, 네, 얘네들도 그렇게 그냥 막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쨌든 그때 필요한 자료들을 한번 가져오는 것이 저희가 목적이고, 지금은 저희가 이 책 정보를 한번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져와 버리면, 크롤링해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해놔 버리면, 얘네들이 디자인을 바꾸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별도의 것이니까 아, 가져온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세이브된 건 안 바뀌니까. 예. 자, 오케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스24에 들어가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찾아 들어가서, 얘네들은 어쨌든 이제 그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예, 나중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정리를 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그 자료를 가져오느냐. 이거는 지금 그 위치만 지금 알려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함수를 써요. 인터넷에 있던 그 엑스패스가 걸려있는 그 자료를 가져오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import xml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import xml이라고 하는 것을 치고 가로를 한 다음에,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에가 주소예요. 그리고 뒤에가 엑스패스예요. 이렇게만 치면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와요. 뭐냐면 어떤 주소에 있는 어느 위치의 자료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려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카피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있는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이 주소를 가져오려면 여기에 있는 이 주소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 주소에 이 위치에 있는 거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주소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것들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 뒤에도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여기 여기 가져온 이 패스에서 엑스패스에서 큰 따옴표가 있잖아요. 여기에 큰 따옴표를 치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인식을 하나로 해버립니다. 인식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거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 어감이 있는 것처럼 큰 따옴표가 더 큰 거고 작은 따옴표가 더 작은 거니까 얘를 한번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작은 따옴표로 바꿔주고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카피한 다음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얘가 로딩하면서 이렇게 가져와요. 참 신기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번 이제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엑스패스는 다 이렇게 땄어요. 엑스패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땄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럼 주소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소는 같을 거 아니에요. 한 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찾고자 하는 책이 여러 권이에요. 그럼 얘 주소가 다르고 그 밑에 다른 책의 주소가 다르고 그 다음 그렇겠죠. 책의 주소가 다르고 그 다음 네. 책의 주소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소를 찾아내려면 저희가 여기에 가가지고 각 책마다 폰더시에 뭐 하루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걸 해서 이 책의 주소를 가져다가 이게 폰더시다. 그리고 또 나의 꿈, 나의 인생 검색을 해서 여기서 또 찾아가지고 뭐 이런 거 해서 여기서 또 주소를 카피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 그렇다면 좀 더 쉽게 내가 원하는 책이 있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가지고 그 책의 정보가 있는 그 페이지에 접근을 하고 그 주소를 가져오기만 하면 이 주소만 있고 엑스패스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고유한, 어쨌든 뭔가를 검색을 할 때 고유한 값이 필요해요. 고유한 값.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방금 전에 책을 검색을 했는데 이렇게 책이 여러 개가 나와요. 1, 2, 3. 자, 그러면 책의 제목을 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 이게 유니크한 값이 아니라는 거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제목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책도 있을 수 있어요. 저자가 다른데 제목만 같은 책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책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검색할 때 쉽게 검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최소한 저희가 어떤 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유니크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정보가 뭐냐. 저는 그것을 책 뒤에 있는 ISBN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냥 모든 책들을 막 수천 권, 수만 권의 책을 한꺼번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책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분명해요. 제가 읽은 책을 그 저널에서 정리하고 매일매일 읽은 부분을 내가 노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책에 있는 ISBN을 가지고서 검색을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북인포라고 하는 구글 시트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시작할 때 복사했던 이겁니다. 설명으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밑에 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과 서치라고 하는 두 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데이터에다가 자료를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검색은 여기 서치라고 하는 시트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여기에도 제가 이것을 만들 때 두 부분으로 또 나누어서 만들었어요. 한 부분은 A에서 P까지 부분이고 R에서부터 AE까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가운데를 지금 초록색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이 각각의 영역은 뭐냐? 이 앞부분은 검색을 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 검색한 것을 가공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검색을 하면 끝이지 가공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제가 가져오는 자료 중에 자,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품목 정보에서 여기에서 총 페이지 수가 있어요. 920쪽. 그리고 ISBN 넘버가 여기 있어요. 발행일이 여기도 있는데 이 위에도 발행일은 또 하나 있어요. 발행일은 이걸 가져오면 상관이 없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이 있고 이 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 때 하다 보니까 품목 정보에 얘는 4줄이에요. 그런데 얘는 5줄이고요. 그 중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이 열은 얘는 지금 셋째 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정보가 얘는 2번째 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검색을 할 때는 2번째 열이고 이 책을 검색할 때는 3번째 열이니까 3번째 행이니까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 테이블 1, 2, 3, 4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조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예요. 그래서 만약에 4행이 있으면 2번째, 3번째, 4번째까지 나오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에러가 나와요. 없다. 4개 행이 있을 때는 2번째, 3번째, 4번째 5행이 있을 때는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그래서 4개 행이 있을 때는 3번째가 ISBN 13이고 그리고 5개 행이 있을 때는 4번째가 ISBN 13이에요. 이 앞에 이 양장본이 문제예요, 항상. 양장본이 들어가 있으면 이 앞에 자리를 차지를 해버리는 바람에 얘가 이렇게 밀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 그렇게 가져온다. 그래서 4개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가공을 할 때 선택적으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딱 맞게, 책 정보에 맞게 들어가게. 그 다음에 랭스가 13개짜리가 있는 데는 여기에 기준으로 맞춰지고 랭스가 10짜리면 이 자리에 맞춰지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수식에 대한 설명은 아까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원리는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ISBN 넘버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ISBN 넘버를 지워져 버리면 다 사라져요. ISBN 넘버를 입력을 하시는데 책을 보고 ISBN 넘버를 97889917591221 치면 얘가 이제 쭉 서치를 해요. 쭉 서치를 해가지고 첫 번째 제가 이 yes24를 들어가서 보니까 yes24를 ISBN으로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ISBN을 카피를 해가지고 yes24에 검색을 하면 그러면 여기 주소 줄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 ISB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그 앞에 있는 주소 여기에다가 그 앞에 있는 주소 플러스 ISBN 그러면 이 주소가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뭐가 네. 나오냐면 그 ISBN 넘버를 가진 책은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F12를 눌러서 이 책의 제목을 따는데 거기에서 보면 href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 제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href는 그 주소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가져와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href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얘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얘 정보에서 href를 가져오려면 슬래시하고 @href 이렇게 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주소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이 주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론이 나오는데 이 주소와 맞춰보면 yes24.com 다음에 있는 요 내용이 이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URL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코드로 href 그 정보가 들어있는 거 앞에 yes24.com 이거를 넣으면 그러면 실제 이게 그 책의 그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엑스패스를 여기다 다 입력을 해놓고 가져오고 나면 이렇게 그림까지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림의 이미지까지 가져오면 이제 이쪽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검색을 해서 제 자리로 맞추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면 돼요. 이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ISBN만 입력하고서 그 책의 실제 주소를 찾는 거 그리고 그 실제 주소와 엑스패스 그 주소를 찾아서 각각의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자동으로 가져오지 못할 때에는 정리를 해서 가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 뒷부분을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에 가가지고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리고 값만 이렇게 하시면 얘는 이제 수식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저쪽에서 뭐가 바뀌더라도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 바뀌면 여기 있는 거는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데이터는 내가 텍스트로 이제는 가져와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매뉴얼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가져오고 크롤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변수가 적어야 돼요. 디자인이 막 복잡하게 돼 있다. 그러면 크롤링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변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자인 구조가 바뀌면 엑스패스 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잘 가져오려면 내가 그 사이트를 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 태그라고 하는 것도 HTML 그것도 조금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내가 조금 파악할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표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그 스팬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div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뭐 A로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구조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그 주소, 실제 주소로 찾아갈 수 있는지 만약에 이거를 자동으로 찾지를 못하면 내가 일일이 수동으로 들어가서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일이니까 자동으로 그 URL을 찾을 수 있는 그 단계, 그거를 파악을 하는 그런 이 전제, 먼저 그런 선행 이 작업이 되게 필요하다. 그렇게만 해놓으면 ISBN 넘버는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나머지는 다 일괄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구글 시트로 이걸 정리를 했으면 여기에 그 함수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그림은 아까 그 5줄과 4줄의 차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션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제가 그 공유해드린 도서관이라고 하는 페이지예요. 도서관 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공식으로 무조건 인라인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전체 페이지로 만들었어요. 전체 페이지로 만들면 이건 페이지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지금 make, 제피어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다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공유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make.com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피어.com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가져다 놨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동화 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에 한 행이 생성이 되면 자동으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그 자료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기에 데이터라고 하는 시트를 만든 이유는 이렇게 여기다 행을 추가를 하면 계속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쌓아 나가겠죠. 여기서 서치를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갖다가 데이터에다 쌓아 놓겠죠. 그럼 이렇게 쌓아 놓기만 하면 노션에서 자동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make.com이라고 하는 데랑 제피어.com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한 것은 뭐냐면 make.com은 일단은 지금은 무료예요. 그래서 그 자동화를 어느 정도 많이 쓸 수 있고 반면에 제피어.com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제피어.com과 make.com의 차이점은 제피어.com은 유료예요. 그런데 1000개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목적으로만 쓴다면 내가 1000권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이걸 자동화로 여러 개를 많이 쓰겠다, 여러 작업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좀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럼 이제 유료로 이제 바꿔야 되겠지만 제피어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make.com은 내용, 목차 이것을 컬럼으로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피어.com은 그것을 콘텐츠 내용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열어보면 내용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컬럼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컬럼에는 내용을 안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도 있고 콘텐츠 안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얘는 지금 목차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컨텐츠 영역에 그 내용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차례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그래서 좀 활용도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얘는 한 행이 지금 이렇게 길잖아요. 그 이유는 얘가 좀 이렇게 길어서 그래요. 보기와 사용하기 어느 것이 더 편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볼 건데 그것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는 일기를 만드는 게 숙제였는데 이번에는 내가 그 엑스패스를 아무 사이트나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사이트여야 되겠죠.
뭐 아마존도 좋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엑스패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는 것처럼 그 URL을 내가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떤 제품의 상품 그 코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서 그 페이지, 실제 페이지를 어쨌든 찾아야 되니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엑스패스를 한번 카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정리했던 것처럼 필요한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엑스패스를 다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 놓으셔야 그래야 그것을 나중에 그 구글 시트에서 정리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사실 매뉴얼만 봐도 대충 어느 정도 이해는 가실 텐데 실질적으로 한 번씩 다음에는 실습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내가 그 관심 있는 사이트에 어떤 그 엑스코드를 한번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매뉴얼은 계속 제가 좀 업데이트를 계속 할 테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내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